그 스즈키가 올해로 100주년이에요. 반갑습니다.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스즈키 10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GXX R125 AB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광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요. 레이스 DNA를 가진 GXX R125이기 때문에 이런 심플한 광고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이게 좀 소개가 되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요 스마트 키를 조작해서 시동을 거는 모습이죠. 네. 이번에 2021년형,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1년형 10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모델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제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스즈키가 올해로 100주년이에요. 와, 100주년이면은 진짜 거의 1세기를 함께 했다는 건데 대단합니다, 진짜. 100주년 기념해서 GXX R125가 어떻게 보면 엔트리 모델이에요. 엔트리 클래스. 예전에 저희 이제 CBR125 정말 국내에서는 탑 오브 탑이었죠. 예, 국내에서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고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도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슈퍼 스포츠 바이크 중에 유일하게 엔트리 모델이에요. 예, 타사에 없는 유일한 엔트리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2018년에 출시를 해서 출시 후 2년간 상위 판매량 1위를 등록했다고 하네요.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좀 대단한 모델이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이런 이제 엔트리 스포츠 바이크를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다른 이제 제조 회사들은 이쪽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GXX R125가 유일한 남은 우리 급식들의 희망입니다. 급식들의 희망이고 급식들이 선호하는 1위, 급식들이 타고 싶은 바이크 1위. 그래서 이종 소용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입문용으로는 최고의 그런 매뉴얼 스포츠 바이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클래스의 혁명, 예,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엔트리 슈퍼스포츠의 탄생, 100년의 첨단 기술과 60년의 레이싱 기술이 융합되어 탄생한 GXX R125는 독보적인 스즈키 레이싱 DNA를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싱 DNA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GXX R1000의 DNA를 닮은 GXX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낮은 단계의 엔트리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크의 특징이 뭐냐면 가볍고 컴팩트한 차체, 경이로운 밸런스, 스릴 넘치는 파워, 효율적인 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지금 모델이 스즈키 최초로 월드 챔피언 머신으로 참전했던 RM62의 컬러를 입힌 거거든요. RM62가 1960년대 랜섬 TT의
참전했던 그 전설적인 레이싱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클래식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962년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최초에 출시했던 바이크 컬러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스 블루와 슬레이트 실버 이 두 가지 색상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즈키 고유의 그런 컬러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 컬러는 이렇게 나오고요. 슬레이트 실버, 레이스 블루 이렇게 색상 조합으로 나옵니다. 블랙도 좀 깔끔해요. 블랙도 좀 깔끔한데 블랙은 그래도 조금 좀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슬레이트 실버를 조합한 요 컬러를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저는 이 색상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최대 출력은 14.9마력, 예, 동급 최고죠. 1000rpm, 연비 48.2, 최고입니다. 그 정속 주행시 60k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연비는 한 40km 초반 정도, 40 초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최대 토크 1.2, 연료 탱크 11L, 연료 탱크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연료 공급 장치 형식은 전자대용 연료 분사식이고요. 예, 시동 방식은 이지 스타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방식은 6단 상시 압식 리턴 방식인데요. 6단까지 이제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활발한 그런 이제 고속 순항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125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을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손이랑 발이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전장은 2000에 700에 1070입니다. 네. 그래서 전폭이 아무래도 좀 단기통이기 때문에 700 정도면 상당히 좀 얇은 편입니다. 역삼각형 헤드라이트인데 우리한테는 약간 좀 뭔가 생소한 그런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양쪽에 이런 날개 형식의 일체형으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갖게 되었는데, 오히려 날카로운 모양새를 띠거나 아니면 여기를 아예 좀 덮어버리거나, 이건 약간 좀 돛담배 모양이거든요. 돛담배의 그런 모양이 조금 든다고 해야 되나? 예, 돛담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모르겠어요. 굳이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R3 구형 이런 식의 이제 방패 모양 디자인 같은 경우도 괜찮고, 가와사키 닌자 400처럼 이렇게 조금 좀 심심할 수 있는 모양에서 여기서 좀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좀 변곡점을 주는 그런 디자인도 좀 참 멋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GXX S125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게 좀 완만한, 그러니까 좀 둥글둥글해요. 전체적으로 이런 좀 느낌들이 좀 둥글둥글한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토크가 낮고 고속 RPM을 위주로 쓰고 다 솔직히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약간 화려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 오히려 판매량에 더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스즈키가 이런 엔트리 모델 125 라인 엔트리 모델을 다시 살렸다라는 거는 그런 바이크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넓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설계 수랭 DOH 3LV 엔진이 정말 125 라인에서 도찐 개찐이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는 RPM이 살짝 약해도 RPM을 쓰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그 적응이 되면 치고 나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독보적인 내구성을 이제 홍보를 하는데 웬만하면 고장이 잘 안 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CBR 125가 탄생하지 않았나. 아직까지 출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진짜 장고장은 안 날 것 같아요. 엔트리 모델 슈퍼스포츠 바이크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459만원의 그런 가치는 충분히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중간한 그런 MXX 롬이나 그런 걸 사느니 R125를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세프 핸들이 사실상 이게 정말 뭐 입문할 때는 처음부터 세프 핸들을 경험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같이 이런 이제 네이키드를 많이 탄 사람들이나 그런 이제 편한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포지션이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S125의 이런 바 형태 전형적인 그런 핸들도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편하실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S125를 구매를 하시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419만원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정말 좀 괜찮은 가격이에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S125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적응하면은 둘 다 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백스텝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순정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죠. 예,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숙여지는 그런 포지셔닝이 좋았을 텐데 거의 그냥 시트 바로 밑에 백스텝이 있기 때문에 숙여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좀 F차에 가깝지 않나 이런 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건 뭐냐면 후륜이 130이에요. 130이면은 리어 타이거가 뭐 125 치고는 뭐 CBR 120이랑 똑같긴 한데 얇은 겁니다. 그래도 동급 대비 그런 이제 도립식 포크를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 모델은 KTM의 듀크 125라는 모델인데요. 125 치고는 이제 가격대가 좀 나가죠. 599만원입니다. 599만원인데, 최대 출력이 15입니다. GSX R125는 최대 출력이 14.9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이 15고, 최대 토크가 1.2. 동일하죠. 1.2 동일한데, RPM은, GSX R125가 8000rpm이고, 듀크는 7500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스펙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후륜 타이어가 지금 1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등치감이 뒤에서 봤을 때 좀 등치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도리식 포크를 싱글 디스크인데 도리식 포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네요. 아쉬운 점 딱 세 가지 정리를 좀 해보자면, 헤드라이트 디자인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헤드라이트 디자인, 그리고 디스크의 두께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후륜 타이어가 150이었으면 좀 어땠을까? 좀 그런 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도 동급 스펙 중에 이 가격에 이 정도 스포츠 바이크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타야 되고, 어쨌든 134kg의 가벼운 무게는 잘 눕고 잘 서고 코너링을 빠져나오는 데에는 충분히 내가 바이크를 컨트롤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뭐 슬라럼을 연습하시는 분들, 기존에 슬라럼을 와인딩을 조금 연습하시는 분들, 내가 좀 코너에 좀 약하다 이러신 분들은 충분한 그런 좀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최신 바이크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